시작할 때 그만두고 싶어요. 시작할 때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부동산은 마음속으로는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공부할 때는 요 두 개 먼저 길러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시작 하나 많아요. 시작 하나 많아 그냥 실패해요. 그냥 실패입니다. 왜? 오늘은 내가 안 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나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잖아. 나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간은 항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군데 가가지고 질문들은 매일 확인하고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자료를 모아놓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옆에 아무도 없는 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멀리서 중개사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부동산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막상 내가 하면은 말이 좀 달라집니다. 굉장히 방법도 모르겠고 어려워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나 사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 배우는 게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 가장 먼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른 방법들을 아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일을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옆에다가 창업을 다시 할까봐. 이 정도로 폐쇄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알려주기 싫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못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돈을 거래하는 일이다 보니까 부동산 계약서 쓰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우리가 준비하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다 할 수 있지? 어디서 배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창업할 때 보통 들어가야 할 문제들을 제가 대충 나열을 해볼게요. 이게 적지가 않아요. 그냥 첫 번째는 중개 실무, 두 번째 사무실 자리, 매물 확보, 광고, 계약서 상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한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도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든 거죠. 시작할 때 그만두고 싶어요. 시작할 때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부동산은 마음속으로는 누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클래스 하면서 만난 분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진짜 이 얘기 듣자마자 이거 진짜 필요하겠구나, 이 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건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업을 할 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겼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뿐입니다. 그냥 보이시죠? 이 방법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뚫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사실 뚫고 가는 건 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줘야 되는데, 많은 고민이 생기시면요,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매장에 조명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고장났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잘 어울리겠다라고 싶은 조명이 찾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서 살려고 했는데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조명을 사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전기를 설치할 줄 모르고 전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당을 한 2, 30만 원 정도 줘야 된대요. 조명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기공사로 또 이만큼을 쓰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알아보고 블로그로 알아봐가지고 전기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냈는데 사실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조명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조명가게에서 이걸 굉장히 빨리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려고 했던 조명이 뭐 이거는 아닌데 한번 볼게요. 이런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설치를 할 줄을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전기 설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못 했는데 조명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가가지고 바로 설치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고민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고민들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 대신 답을 찾아주거나 해결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방법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선입선출, 선입후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거, first in, first out 먼저 해결하는 거고요. 선입후출은 먼저 들어온 것보다 맨 나중에 들어온 걸 이제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급하게 들어온 거는 먼저 해결한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선입선출을 위주로 일을 하시면 되고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진짜 긴박한 상황에는 선입후출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창업에 지금 놓여졌을 때는 이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창업에 놓여졌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가온 거예요. 나는 사실 이 한 문제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한 문제, 이 한 문제, 이 한 문제, 이 한 문제 얘네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나한테 온 거야. 그러면 내 머릿속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야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내가 다 한다고? 그러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의 난이도가 40이고 이게 한 20, 30 이렇게 됐는데 내가 풀 수 있는 게 100점이라 하더라도 벌써 90점이잖아요. 여기서 뭐 한 10점 나온다 그러면 요 4개를 풀면은 해결이 되겠지만 사람은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해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게 나예요. 내가 있는데 눈앞에 놓인 얘를 하나 해결하고 얘를 하나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능력치가 한 100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얘가 한 50이에요. 그럼 얘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얘가 한 40이야. 그럼 얘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30. 얘는 해결을 못하니까 여기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하나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없애고 중간에 실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1번과 3번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1번을 해결하게 되면은 이게 원래 난이도가 한 80짜리였다. 근데 1번을 해결하면서부터 한 2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은 상황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제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한 게 유튜브였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유튜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문제가 카메라였어요.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얼굴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얼굴을 노출하는 게 조금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편집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렬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분산되어 있잖아요.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했을 때 처음에 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했는데 일단 카메라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카메라 보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휴대폰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는 4K로 내보낼 게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해결을 했고 얼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자, 얼굴을 내미는 게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얼굴이 노출됐을 때 한 30만 명 정도 되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한 30만 정도 되면 알아봐도 되죠. 알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소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요. 글쓰기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하나씩 편집할 때는 뭐 컷 편집을 먼저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딱 들어섰을 거예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을 거니까 이거를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모르니까. 한꺼번에 다가오니까 되게 큰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해결을 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바로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인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준비물이 있는 거죠. 준비물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 준비물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한 준비물이 요거예요. 시간이랑 체력입니다. 시간이랑 체력. 요 두 가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이 두 개만 받쳐준다면요, 앞으로는 그냥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랑만 싸우면은, 그리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면, 내가 나만의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꾸준히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시간은 사실 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없어요. 오늘 하루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유 있었나요? 일을 안 했나요? 뭔가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커피 물이라도 끓일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라도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아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간은 항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도 바쁘니까 시간 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미라클 모닝이었어요. 미라클 모닝 알죠? 뭐 새벽 한 4시 반, 5시 반 뭐 이런 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책 읽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 시간을 만드는데 전 초점을 두고 미라클 모닝을 시작을 했는데, 미라클 모닝을 5시 정도에 일어나는 걸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5시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평소에 원래 11시, 12시 넘어서 자거든요. 11시, 12시에 보통 성인들 그렇게 잔단 말이에요. 근데 5시에 일어나면 5시간밖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7시간 이상 자야 되거든요. 7시간, 8시간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럼 5시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언제 자야 되라고 해서 제가 아이를 9시에 재운단 말이에요. 9시에 재우니까 저도 그냥 같이 잤어요. 9시에 무조건 잤어요. 여러분, 9시나 10시에 잠을 자잖아요. 5시에 일어나는 게 되게 쉬워집니다.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거. 그러면 9시에서 12시까지 보내는 거랑 아침에 보내는 걸 뭐가 차이야? 똑같은 시간 아니야? 그러는데 9시 이후에는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재밌는 일들은 밤 8시 이후에 일어납니다. 일단 맥주 마시는 거, 영화 보는 거, 혹은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할 게 무궁무진해요. 근데 새벽 5시에는요, 할 게 없습니다. 오롯이 4시간이에요. 오롯이. 이 시간에 할 거라고는 운동, 책 읽는 거, 아니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블로그 쓰는 거, 글 쓰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술 먹는 사람은 없죠. 새벽 5시까지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술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요게 이제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랑 체력을 만들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시간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빼서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야지 부동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 시간은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이에요. 체력.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체력에 대해서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그러니까 내가 의자에 꿋꿋이 앉을 수 있는 엉덩이 힘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려고 하면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자료를 찾는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많이 할 수 있는 팔목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필요하고 건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체력이거든요. 체력이 안 받쳐주면은 일을 못해요. 되게 힘들고 기진맥진하고, 내가 체력이 안 좋으면 손님들 왔을 때 짜증난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제대로 브리핑도 안 돼요. 안 할 것 같은데 에이씨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거나 하면 한 건 더 해야지, 어떻게든지 걸어서 나가야지, 하나 더 보여주면 이거 걸어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좋지. 이게 체력이 받쳐주고 안 받쳐주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은, 저도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 시간에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체력 관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푸시업이에요. 팔굽혀펴기라고 하지.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100회씩 했어요. 처음에는 20회로 시작해가지고 뭐 40회로 늘렸다가 60회로 늘렸다가 80회로 늘렸다가 100회를 했어요. 한 달 동안에 100회를 늘린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100회는 해요. 100회를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100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한 50회 정도 하고, 스쿼트 한 100회 정도 하고 있어요. 매일 합니다. 꾸준히 해요. 그냥 요것만 해도 되는데, 주말이 되면 이제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 하루에 1시간에서 조금 더 넘게 할 때도 있고요. 뭐 많이 걸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력을 내가 비축하니까 방송도 할 수 있지, 뭐 영상도 찍을 수 있지, 뭐 기타 글도 쓰고 강의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공부할 때 요것만 생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안 아프니까 16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6시간 이상은 뭐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디어 생각하는 것부터 자료 찾는 거, 그 다음에 강의 만드는 거, 책 쓰는 거, 뭐 글 쓰는 거, 실패하는 거까지 다 합치면은 이 정도 시간을 투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공부할 때는 요 두 개 먼저 길러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시작 하나 많아요. 시작 하나 많아. 그냥 실패해요. 그냥 실패입니다. 왜? 오늘은 내가 안 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나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잖아. 나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쉬죠. 그 다음에 체력은, 오늘 허리 아프잖아. 너 오늘 감기 걸리고 몰라? 그럼 쉬어줘야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아프면 쉬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빨리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공부를 먼저 했냐면, 중개에 필요한 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거, 이런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법률이라든지 혹은 중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상식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공부하려면요, 뭐가 궁금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뭐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 사례를 찾았냐면은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예요. 네이버에는 지식인이 있습니다.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는구나를 확인을 했고요. 비슷한 사이트로 아하라는 곳이 있어요. 아하. 여기도 가면은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랑 네이버랑 두 군데 가가지고 질문들은 매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도 달기도 하고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냥 답을 해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자료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요, 이런 거 봤어요. 요즘에는 사실 정보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정보가 되게 많아요. 찾기 쉬운 생활 정보, 법률 정보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다 읽어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정보라든지 부동산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무슨 판례라든지 그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처음에 제가 이걸 찾는 데까지 거의 한 2, 3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할지 모르니까
나한테 오는 질문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내가 만난 고객만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명을 못 만날 때도 있고 많이 만나봐야 3명,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사례가 적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하는 거, 이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을 내가 몰라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아는 것들, 내 매물을 물어본 거니까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내가 뭔지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질문이 사실 네이버잖아, 네이버. 우리가 매일 쓰고 제일 많은 네이버인데도 제가 이걸 찾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충분히 빨리 성장하거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빨리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 답을 찾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저도 되게 오래 걸렸고요. 몇 년간 계속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면서 이거를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익히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내가 부동산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뭐가 아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모르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보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걸 꾸준히 공부하는 것밖에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시작하시면 어려울 거예요. 되게 어려울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98 더하기 26 빼기 18, 요런 과정들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요즘에 아이의 수학 공부, 산수죠, 사실은 수학 공부를 돕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 그리고 우리 같이 학교를 다 다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쉽고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되게 간단한 건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 전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 더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면 되네, 원리를 알았으니까 됐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알려준 게 이게 되게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올려놓은 질문을 보고 찾으세요. 그리고 생활법령 같은 데 가서 계속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거나 판례라든지 사례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자료를 정리하는 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면요,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공부의 양이긴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공부는 되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보고 하루에 얼마나 넌 부동산 공부해?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저는 공부 많이 안 합니다. 이거 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매일매일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앉잖아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부동산 뉴스라든지 기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걸 한 30분 정도 봐요.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 내가 그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을.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하고 나니까 그 다음 거는 많이 쉬워져요. 많이 쉬워지는데 이걸 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죠. 저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최소 한 3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질문을 찾아내고 답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질문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걸린 게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 이해되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데도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한 3년 걸린 것 같고 지금은 뭐 단독으로 돼 있는 뭐 내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몰랐던 그 세세한 부분들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거의 안 걸리는 것 같고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놀고 있어요. 거의. 지금은 영상 만들고 유튜브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좀 미련합니다. 좀 미련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싶다, 부동산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고객들 혹은 대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런 지식들, 질문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요,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